마트 영수증 볼 때마다 한숨 나오시죠? 월급은 거북이인데 물가는 토끼니까요. 근데 이거 당신 과소비 탓 아닙니다. 해초에 당신 지갑을 털어가려고 설계된 시스템의 사기극 때문입니다. 학교에선 개미처럼 일하면 부자 된다고 했죠? 현실은 어떤가요? 개미는 골병 들고 빚내서 투기한 배짱이는 포르쉐 탑니다. 이 게임 룰북 자체가 조작됐다는 증거입니다. 30년 전엔 숨만 쉬고 5년 모으면 아파트 샀습니다. 지금은요? 40년 걸려요. 우리가 부모님보다 게을러서일까요? 천만에요. 우리가 쥐고 있는 돈이 쓰레기가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연봉 5% 올랐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치킨값은 20% 올랐잖아요. 숫자는 늘었지만 당신이 살 수 있는 치킨 조각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화폐 환상 숫자에 속지 마세요. 오늘 영상 좀 불편할 겁니다. 당신이 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지 그 더러운 진실을 깔 거거든요. 하지만 끝까지 보면 이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할 유일한 비상구를 찾게 될 겁니다. 쉽게 비유해 볼게요. 진한 곰탕 한 솥을 끓였는데 주인이 몰래 물을 한 바가지 붓습니다. 양은 늘었죠. 근데 그게 곰탕입니까? 맹물이지? 지금 시중에 풀린 돈이 딱 이 물탄 곰탕입니다. 정부는 위기 때마다 돈을 찍어냅니다. 양적 완화? 말은 좋죠. 실상은 돈에 물타서 여러분이 가진 현금 가치를 희석시키는 겁니다. 당신 허락도 없이 말이죠. 이건 고지서도 없는 세금입니다. 내 지갑 속 10,000원짜리 가치를 야금야금 갉아먹으니까요. 도둑이 집에 들어온 게 아니라 집 밖에서 내 돈을 증발시키는 마술을 부리는 겁니다. 물가 오르면 월급도 오른다고요? 속도가 다릅니다. 물가는 KTX고 월급은 비둘기호예요. 이 속도 차이만큼 우리는 매년 가난해지고 있는 겁니다. 사장님이 월급 올려주기 싫어하는 하방 경직성, 그리고 가격표 맘대로 바꾸는 편의점. 우리는 가격 결정권이 없는 의리게 인플레이션 폭탄을 온몸으로 맞아야 합니다. 부루마 불게임 하는데 은행장 맡은 친구가 위조지폐로 빌딩 다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판 엎어야죠. 근데 현실에선 그게 국가라서 판도 못 엎고 억울해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재난지원금 100만원 주면 공짜 갚죠? 그거 다 여러분 미래 세금이거나 돈 찍어서 물가 올리는 주범입니다. 내 오른쪽 주머니 털어서 왼쪽에 넣어주는데 박수치는 꼴입니다. 우리가 저축하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 새는 물은 어디로 가냐고요? 자산을 미리 선점한 부자들의 파트로 흘러갑니다. 이걸 경제학 용어로 캔틸론 효과라고 합니다. 새 돈이 풀릴 때 그 돈을 누가 먼저 만지느냐가 핵심입니다. 1번 타자는 정부와 은행이죠. 이들은 아직 물가가 오르기 전에 쌩쌩한 돈으로 알짜 자산을 쇼핑합니다. 그 돈이 돌고 돌아 여러분 월급 통장에 꽂힐 때쯤엔 이미 시중에 돈이 넘쳐나서 짜장면 값은 2배가 됐죠. 우리는 항상 설거지 단계에서 돈을 받는 겁니다. 샴페인 타워맨 꼭대기 잔이 기득권입니다. 위에서 샴페인을 부으면 자기들 잔부터 채우고 넘쳐흐르는 찌꺼기가 바닥에 있는 우리 잔으로 떨어지죠. 이게 낙수 효과의 더러운 현실입니다. 코로나 때 기억하시죠? 돈 풀리니까 자산 가진 사람들은 벼락부자 되고 성실하게 예금한 사람들은 벼락거지 됐습니다. 시스템은 예금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희생양으로 삼죠. 정부는 왜 자꾸 물가가 올라야 한다고 할까요? 물가가 떨어지면 빚쟁이인 국가가 망하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돈 가치를 똥값으로 만들어야 나라빚 갚기가 쉬워지거든요. 10억 빚이 있어도 껌 한 통이 1억 원이 되면 껌 10통 팔아서 갚으면 되잖아요. 국가는 이런 식으로 빚을 녹여 없앱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노후 자금도 같이 녹는 거고요. 은행 이자 3% 받아서 좋아하셨죠? 물가가 5% 올랐으면 당신은 가만히 앉아서 2% 손해본 겁니다. 은행은 돈을 불려주는 곳이 아니라 당신 돈을 서서히 태워버리는 소각장입니다. 부자들은 현금을 쓰레기 취급합니다. 들어오는 족족 부동산, 주식금 같은 실물로 바꾸죠. 종이는 찍어낼 수 있지만 강남 땅은 못 찍어낸다는 걸 아니까요. 여기서 비트코인이 등장합니다. 도박이라고요? 아니요. 이건 시스템의 버그를 고치는 백신입니다. 발행량이 2,100만 개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바이든 할아버지가 와도 한 개도 더 못 찍어냅니다. 비트코인을 산다는 건 너희들 맘대로 물타는 도박판에서 나가겠다는 선언입니다. 내 노동의 가치를 썩지 않는 디지털 금고에 박제하겠다는 거죠. 설마 달러가 망하겠어? 로마도 망했고 대영 제국도 망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빚내고 돈 찍다가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터지는 패턴 이번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때 빵 하나 사려면 수레에 돈을 싣고 갔습니다. 남의 일 같죠? 지금 미국 부채 그래프 보면 그때랑 똑같이 수직 상승 중입니다. 우린 절벽을 향해 달리고 있어요.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 다들 사기라고 했습니다. 비트코인 욕하는 거랑 똑같죠? 인간은 모르는 걸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합니다. 비트코인 욕하던 JP모건 블랙록 회장들. 지금 뭐합니까? 뒤에서 비트코인 쓸어 담고 ETF 만들고 난리 났죠? 욕하면서 매집하는 거 이게 전형적인 세력들의 수법입니다. 개미들은 항상 반대로 합니다.
뉴스에서 1억 돌파 떠들면 고점에서 사고 망했다면 바닥에서 팝니다. 고래들은 그 던지는 물량을 축축하며 배를 채우죠. 언제까지 플랑크톤으로 사실 겁니까? 역사적으로 딱딱한 돈은 물렁한 돈을 항상 이겼습니다. 금이 왜 왕이었을까요? 맘대로 못 늘리니까요. 비트코인은 금보다 더 완벽한 수학적으로 증명된 경화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감, 그거 당연한 생존 본능입니다. 내 돈이 녹고 있다는 걸 몸이 먼저 아는 거죠.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시스템이 건드릴 수 없는 자산으로 도망치는 것. 너무 늦은 거 아냐? 전 세계 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은 아직 홍할만 합니다. 금 시총의 반만 따라가도 지금보다 몇 배는 더 가야 해요. 우린 아직 도입기 끝자락에 있을 뿐입니다. 마차에서 자동차로 넘어갈 때 마부들은 파업했습니다. 지금 기득권이 코인 규제하는 것도 똑같아요. 하지만 시대의 흐름은 막을 수 없습니다. 마차 뒤에 매달릴 겁니까? 운전석에 탈 겁니까? 앞으로 펼쳐질 미래는 딱 세 가지입니다. 어떤 길이든 준비 안 된 사람에겐 지옥, 준비된 사람에겐 기회입니다. 자, 시나리오 들어갑니다. 시나리오 A, 하이퍼인플레이션. 돈을 너무 찍어서 휴지 조각이 되는 상황. 현금 쥔 사람은 거지되고 실물 자산 가진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튀르키예나 아르헨티나 꼴 나는 거죠. 미국 빚이 35조 달러가 넘었습니다. 이자 갚으려고 또 빚을 내는 폰지 사기판이에요. 이 폭탄 돌리기 끝나는 날, 전 세계는 신뢰할 수 있는 돈을 찾아 패닉에 빠질 겁니다. 시나리오 B, 통제 사회. 디지털 화폐 CBDC가 나옵니다. 정부가 당신 돈의 유통기한을 정하고 소비를 통제합니다. 내 돈인데 내 맘대로 못 쓰는 디지털 감옥이 열리는 겁니다. 이때 유일한 탈출구가 비트코인입니다. 정부 허락 없이 전송하고 보관할 수 있으니까요. 통제가 심해질수록 자유의 가치를 가진 비트코인은 떡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나리오 C, 비트코인 스탠다드. 각국 중앙은행이 금 대신 비트코인을 쟁여두는 세상. 러시아, 중국이 달러 대신 비트코인으로 무역을 한다. 그럼 게임 끝입니다. 이때가 되면 1비트코인 가격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원화 가치가 쓰레기가 돼서 10억, 20억 부르는 게 값이 될 테니까요. 가격 말고 가치를 보십시오. 어떤 미래가 오든 정답은 하나. 현금은 위험하다. 부동산은 세금 맞고 들고 튈 수도 없다. 머릿속 비밀번호만 있으면 국경을 넘을 수 있는 비트코인만이 유일한 생존 키트입니다. 해킹. 거래소가 털린 거지 비트코인이 털린 적은 없습니다. 규제. 중국이 금지해도 안 망했습니다. 밟을수록 강해지는 찹초, 그게 비트코인입니다. 제발 지금 사요? 묻지 마세요. 우린 점쟁이가 아닙니다. 그냥 월급 날마다 기계적으로 사 모으세요. 떨어지면 싸게 사서 좋고 오르면 돈 벌어서 좋은 겁니다. 정리합시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건 시스템 탓이다. 탈출구는 정부가 못 건드리는 절대 자산뿐이다. 그게 바로 비트코인이다. 이건 투기가 아니라 보험입니다. 몰빵하라는 거 아닙니다. 자산의 5%에서 10%만 담아두세요. 망해도 10% 손해지만 성공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렇게 손익비 좋은 게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가장 위험한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벼락 꺼지는 가만히 있다가 벼락 맞은 거예요. 세상 바뀌는데 옛날 방식 고집하면 도태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공부하세요. 당신의 월급은 당신의 수명과 맞바꾼 겁니다. 그 소중한 생명을 썩어가는 종이돈에 저장하지 마십시오. 썩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것, 그게 나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비트코인 안 사도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비트코인 사기다라는 앵무새 소리는 그만하세요. 월가가 들어온 이상 이 시장은 이미 거대한 흐름입니다. 부정해봤자 손해는 당신 목지입니다. 안 될 경제 구독자님들은 이 시스템의 노예에서 해방되셨으면 합니다. 타이타닉 침몰할 때 구명보트 위치 아는 사람만 삽니다. 오늘 영상이 그 지도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엔 비트코인 세금 안 내고 모으는 법 실전 매매 꿀팁 들고 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안 누르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마크 저커버그의 명언 남깁니다.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움직이세요. 지금까지 안 될 경제였습니다.